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다가오는 송금 시스템으로 이제 리플, XRP가 어느 정도 세계 탑에 위치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과 손잡은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송금 시스템이 어떻게, XRP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큰 그림에서 보면서 XRP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지엽적인 부분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고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드론이 배달하는 시대, 실제로 미국 짚라인에서는 드론을 통해서 피자를 배달하고 있는 그런 현국의 직면에 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요즘 식당 가면 이런 로봇들이 웃으면서 서빙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죠? 로봇이 서빙하고 커피 내리는 시대, 이제는 로봇도 커피까지 내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치킨까지 튀깁니다.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번 더 나아가 볼게요. 기계로 주문하는 시대, 키오스크 쓰는 거 이제는 뭐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녹여져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의 시대로서 이제는 자동차가 하나의 운전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휴식의 공간으로서, 작업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공간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애플이 어떤 걸 출시했죠? 바로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이제는 증강현실, AR, VR, MR 등등의 기기가 출현이 됐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또 4차 산업혁명의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적응하기에는 점점 그 속도가 따라가기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송금 시스템, 환전 송금은 어떻죠? 시스템을 전혀 못 따라가는 금융 시스템이다. 구시대적 송금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의 수익 달성 조건이 구독자 1000명이 되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달성하면 수익이 창출화되기 때문에 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지급받을 방법으로 바로 이 제 계좌를 입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은행 이름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코드가 들어간다. 은행마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은행, 우리 은행 써주고 스위프트 코드가 뭔지까지도 적어줘야지만 미국에 있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내 입금 통장으로 돈을 꽂아준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스위프트 코드를 확인하면서 송금이 안 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 현 상황의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 1.0 굉장히 느리고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싸다. 즉 다시 말해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스위프트 개념부터 잡고 가면 국제 송금 통신 협회이다. Society World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서 국제 송금의 통신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계 200여 국가와 11,000여 개의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되는, 즉 다시 말해 세계의 돈이 움직이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의 대표 수단이 이 바로 스위프트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스위프트 1.0의 구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ISO 20022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뭐죠? 이동이라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 무언가가 ISO 20022로 이동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하나의 기준이다. 하나의 메시징 방식의 기준이다. 라는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7775, 그 다음 15022, 그 다음이 바로 20022이다. 올해 3월부터 깔리기 시작해서 2025년 11월에 모든 게 다 공존하는 IS 2002가 다 실현되는 시작점이 바로 2025년 11월부터는 다 깔리게 될 것이다. 민트색 부분 살짝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2025년 11월까지 메시지 타입 그리고 ISO 20022 메시지가 모두 지원되는
기간이 시작된다. 공존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2025년까지는 리플을 가지고 가자 말씀드렸어요. 왜? 새롭게 출간하는 ISO 20022 그리고 스위프트 2.0에는 리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리플을 투자하는 것이고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송금 부분에 있어서 리플이 실질적으로 쓰이고 왜 리플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ISO 7775에서 15022에서 20022로 가는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핸드폰 충전기 보면 굉장히 부피도 크고 뚱뚱하고 충전도 너무나 느렸다. ISO 7775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갤럭시 핸드폰은 5핀을 쓰고 또 아이폰은 8핀을 써. 근데 또 새로 나온 갤럭시는 C타입을 쓰네. 근데 또 노트북 충전기는 또 따로 있어. 굉장히 복잡하다. 15022 어느 정도 그래도 부피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너무 복잡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다시 현대 사회로 갑니다. ISO 20022로 가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노트북이든 무선 충전기든 보조 배터리든 무드 등이든 모든 게 다 C타입으로 통합되더라. 이게 바로 메시징 표준 방식에서 하나의 ISO 20022로 심플하게 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던 이 금융 시스템에서도 ISO 2002를 도입하면서 효율성 있게 가자. 지금 로봇이 치킨도 튀기고 드론이 배달하는 시대인데 너무나 느린 메시징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금융 시스템도 바뀌자. 그래, 바뀔 때 됐죠. 그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시잖아요. ISO 20022로 편하게, 심플하게 가자. 간단하게 가자. Be simple.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은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의 판국을 제가 모식도화해서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100만 원이 있고요. 제가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친구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계좌를 JP모건 체이스 뱅크를 쓰고 있고요. 스위프트 1.0 구조에서 어떻게 송금이 이루어지는지 서술하시오. 단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1000달러로 보내줘야 돼요. 그쵸? 저는 우리은행을 쓰고 있고 친구는 JP모건 체이스를 쓰고 있어요. 그럼 다시 모식도를 조금만 더 크게 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가지고 왔고요. 지금 스위프트 1.0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방향 시스템이다. 단방향 메시지 시스템이라서 바로 보내지지가 않는다. 제가 여기 그려놨죠? 중개은행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통한 중개은행도 거쳐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또 중개은행도 거쳐야 돼서 수수료가 2중, 3중, 4중으로 붙는다. 굉장히 느리고 비싸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JP모건 체이스가 우리은행을 어떻게 믿을 건데? 그쵸? 이런 부분에서 서로 노스트로 그리고 보스트로라는 그런 예치금 계좌를 만들어요. 왜? JP모건 체이스가 우리은행을 믿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예치금 계좌를 보는 거야. 우리도 우리은행이 JP모건 체이스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은행인지 보스트로 예치금 계좌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각 은행에 예치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 환전 수수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게 된다. 미국이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아프리카나 그렇게 금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개의 환전 은행들을 거쳐서 중개 은행들을 거쳐서 가야 될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비싸고 머리가 아프다. 여기서 질문. 근데 나 지금 우리은행 쓰는데 입금 계좌에 JP모건 쓰니까 바로 30분 만에 입금 되던데? 네, 입금 됩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각 나라마다 원화 장부 그리고 달러 장부를 어느 정도 기입을 해놓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줍니다. 일단은 보내주고 은행 간의 지급 청산 결제 방식을 통해서 각 주기가 될 때마다 이를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실상은 장부에만 기록해 놓는 것이지 실제로는 요렇게 이체가 된다라는 부분. 플러스로 스위프트 1.0의 한계 또 하나 볼까요? 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차율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5%에서 6%의 오차율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뿐만 아니라 느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예치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죽는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플러스로 9 to 6라는 금융기관 굉장히 문을 빨리 닫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시차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오래 걸린다. 미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환율에서의 차액이 또 발생해. 복잡해 죽겠는데 또 어느 정도 금액도 달라. 짜증나 죽겠어. 너무나 미친 형국이다. 지금 현재 최첨단 시대에서는 이 스위프트 1.0은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행기를 타서 친구한테 100만원 주려고 비행기 값 300만원을 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플러스로 최첨단 시대,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리플사는 ODL 시스템, X-Rapid라고 하는 On Demand Liquidity라는 ODL 시스템을 씁니다. 통화 송금 브릿지로 XRP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트랜잭션 속도가 한 번 보내질 때마다 2초에서 3초 걸리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수수료는 0.00001 XRP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즉 싸고 빠르고 오차율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혁신적인 ODL 시스템, On Demand Liquidity가 새롭게 구현이 됐다. 그럼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X-Rapid의 경우 원화를 미국 은행으로만 보내면 XRP 시세만큼 XRP가 보내지고 미국 도착해서 XRP 시세가 맞게 달러로 전환되나요? 시세가 변동하면 어떡하죠? 아니면 내가 100만원을 보내면 은행이 가지고 있던 XRP를 100만원어치 보내고 상대 은행이 XRP 100만원어치를 받아서 환전해서 계좌에 송금해 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저렇게 덩그러니 리플마크를 가운데 넣어서 돈이 이렇게 전달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리플이라는 코인이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지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은행에서요, 미국 JP모건 체이스로 갑니다. 각 은행마다 어떻게 되죠? XRP 레저 기반의 AMM, 즉 다시 말해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100만원을 받게 되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통해 XRP로 바꿔서 슝 보냅니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도 이렇게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시 XRP를 받게 되면 환전해서 사람에게 주면 된다. 다시 말해 XRP로 돌아오게 돼서 사람이든 국가든 정부든 수익자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모식도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죠. 서틱에서 XRP 레저에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감사 완료되었다. 자동화 마켓 메이커, 이번에 XLS30D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 검사를 완료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서틱으로 말하자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교수 2인이 2018년도에 설립한 하나의 안정 인증 기관이다. 블록체인 최대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기관이고요. 밈코인이 나왔을 때도 이 서틱에 어느 정도 감사를 인정받으면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안전을 취급하는 인증 기관이다. 거기서 바로 XRP 레저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오토 마켓 메이커, AMM을 승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전하게 XRP를 운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100만원을 송금하면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로 XRP로 바꿔서 슝 보냅니다. 2초에서 3초 걸리고요. 여기서 XRP를 받게 되면 여기서 XRP를 다시 유로화든 달러든 엔화든 위안화든 바꿔서 수익자에게 넘겨주면 끝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XRP로 보낸다며, 그래 좋아. 근데 갑자기 가다가 여기서는 XRP가 600원인데 다시 여기서 팔 때 700원이면 어떡해? 일단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속도는 2초에서 3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XRP, 리플사는 매달 10억 개씩 에스크로 계좌에서 물량을 풀어서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리플을 안전하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끔 한다. 뭐야, 그러면 너가 아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있었다며, 리플로 해도 똑같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있어야겠네. 네, 말씀드릴게요. 예치금으로 지금 2경에서 3경원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원화, 달러, 루피, 위안화, 루브라 등등의 다 예치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ODL 시스템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XRP 하나로의 예치금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2경, 3경원까지 들 필요 없고 은행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왜? 이 돈을 은행의 메인 수익 구조인 대출 플랫폼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너 말대로 XRP를 수수료로 쓰면은 은행이 수수료가 너무 싸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치금 계좌로 2경, 3경은 잠자고 있는 돈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풀어서 대출 플랫폼, 대환 플랫폼으로 일으키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2.0에서의 이 ODL 기반, On Demand Liquidity 유동성은 너무나 중요한 리플의 혁신적인 기술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선생님 질문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리플을 이동시킬 때 수수료로 리플 한 개 받는데 리플 한 개 가격이 10,000원이어도 수수료 한 개인가요? 타임 레버리지님 방금 수수료 0.00001개라면서 왜 갑자기 또 업비트에서는 리플 이동할 때마다 수수료 한 개씩 받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업비트에 들어가서 XRP를 보내게 될 때 수수료가 한 개씩 부과됩니다. XRP 한 개씩 부과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죠? 한 개 XRP 빼기 0.00001개 XRP 수수료를 어디서 가져간다? 업비트에서 가져간다. 즉 거래소 수수료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사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죠? 강남구 삼성동에 엄청난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리플 네트워크에서 한 번 거래당 소모되는 수수료는 0.00001개의 XRP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된다. 큰 차이 없이 보통 0.04개 있는 하나 정도 미미한 수수료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다양하게 불러주십니다. 뭐 TL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타임님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뭐 레버리지님이라고도 불러주시고 탐렌님이라고도 불러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좀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TL 언니님께서 소통방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리플 추가 매수 시점을 못 잡겠어요. 저번에 비싸게 샀더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욕심이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요. 수량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고 있는데요. 이거 병인가요? 하면서 하나 더 보고 있습니다. 영상 중 개인지갑 말씀이 있으셨는데 업비트도 100% 안전한 거래소는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개인지갑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량이 생각보다 있다 보니까 상패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거래소 걱정이 돼서요. 혹시 간단한 조언 해주실 수 있으면 시간 되실 때 답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TL 언니님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개인 지갑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닥사 거래소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 이 닥사 거래소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라고 보는 중에 있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동 협의체가 어느 정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원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있지만 웬만하면 업비트에 놔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나마 빗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면 바이낸스보다 우리나라의 닥사 거래소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리플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잡아달라고 좀 조언을 구하셨는데 타임 레버리지, 코인, 수익률 불패 법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를 실행에 옮겨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 본인이 생각한 수량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 주셔라. 이건 역시도 타임 레버리지를 통해 꾸준하게 가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숫자 가격에 연연해 하지 말라.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욕심, 탐욕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을 안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최대한 숫자에 멀리하라 말씀을 드리고 오로지 본인이 선택한 토큰 수량에 집중하는 겁니다. 리플 10,000개면 10,000개, 100,000개면 100,000개, 50,000개면 50,000개, 1000개면 1000개 괜찮아요. 무조건적으로 천천히 시작이 반이고요. 본인이 목표한 수량을 정하셔서 그 수량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씩 구매를 하겠다 딱 정하고 들어가세요. 웬만하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에 투자하라 말씀드렸고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하고 시가총액 10위권 있는 코인에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비트코인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주시고 리플과 이더리움 비중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에이다, 도지, 폴카다, 체인링크, 파일코인, 지캐시 등등의 각 섹터의 대장 코인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제 채널 이름과 동일하죠. 시간을 들여서 수익으로 치환해 주신다. 즉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을 즐기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위프트 1.0에서 2.0으로 가는 부분에서 ISO 2002 메시지 표준이 2025년 11월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시자 이 말씀까지 드렸고, 리플의 ODL 시스템은 국경 간 결제에서 굉장히 혁명적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리플과 연관돼서 이 ISO 2002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ISO 2002 메시지 표준과 리플이 연관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ISO 2002 기구들의 리플 네트워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부분에서 ODL 기반으로 온 디맨드 리퀴디티의 기반으로 스위프트 2.0의 그물망을 모두 확보해 놨다. 누구와 확보해 놨다? 최고의 세계 기득권 층들과 다 확보해 놨다라는 건 이전 영상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RMG 그룹 등록 관리 그룹이고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이죠. 여기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냐? 미국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클리어 스트림과 유로 클리어 들어가 있고요. DTCC도 들어가 있네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 들어가 있고요.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들어가 있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역시나 들어가 있으면서 스위프트 들어가고 바로 밑에 우리의 리플사가 있기 때문에 온 디맨드 리퀴디티 뿐만 아니라 또 ISO 2002 이 메시지 표준 방식 굉장히 심플해지기 위해서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쓰였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리플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국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ISO 2002가 전파되어져 있고 우리나라까지도 연결이 되는지 한국은행의 지급 결제 조사 자료를 통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제 시스템을 보면 거액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또 다국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액 결제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영국은 어떤 거액 결제 시스템을 쓰냐? 쳄스라는 걸 쓰는구나. 미국은 뭘 쓰지? 페드 와이어라는 걸 쓰는구나. 이렇게 각각 나라마다 스위스는 이걸 쓰고 캐나다는 이걸 쓰고 일본은 이걸 쓰네. 각각 나라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영국을 조금 더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 영란은행의 실시간 총액 결제 지급 서비스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 안에 이 쳄스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RTGS 안에 이렇게 쳄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공식 홈페이지고요. 쳄스는 최신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으로 전환했다.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ISO 2002로 이제 슬슬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 중국,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메시징 표준으로 ISO 2002를 선택하고 있다. 2023년 6월 19일에 나온 그런 보도 자료고요. 고부가가치, 즉 거액 결제 시스템인 이 쳄스를 최신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인 리플이 연관되어 있는 리플이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리플의 DLT 기반의 분산 원장 기반으로 만들어진 ISO 2002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작했다. 이는 영란은행의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 서비스를 갱신하기 위해 단연간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급결제 시스템 구조 한번 보고 갈까요? 역시나 RTGS가 중심이 되면서 거액 결제는 이 쳄스라는 걸로 이루어지는구나.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 공식 홈페이지고요. RTGS, 쳄스뿐만 아니라 즉 거액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총액 결제 시스템에도 2024년 6월부터 갱신된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하면서 2013년부터는 역시나 RTGS에도 이 ISO 2002 메시지 표준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ISO 2002의 이점들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되면서 이제 우리들도 ISO 2002로 메시징 표준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소액 결제 시스템 한번 보고 갈까요? 이번엔 미국에 중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액 결제 시스템 FedNow입니다. FedNow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FedNow는 미국 예금 기관을 위해 연방준비은행, 즉 연준에서 만든 서비스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이 즉시 지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다 라는 부분에서 볼란테와 함께하고 있죠. 미국 FedNow 7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역시나 스위프트, 페드와이어, 페드나우 등 모든 것들이 다 ISO 200 메시징 표준으로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마이그레이션 이주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모식도를 보고 가게 돼도 페드나우는 여러가지 결제 회사, 금융 네트워크, 기술 회사,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 회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하지만 그 중심에는 리플넷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RTGS 영국에 집중해서 우리나라의 금융도 영국의 금융망을 지금 따라가기 위해 계속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TGS 시스템 내에 지금 ISO 2002에 대한 메시지 표준을 도입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사점 보고 가게 돼도 국내에서도 하는 금융망 운영 그리고 개편을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이제 ISO 2002로 들어가 보겠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접근성과 상호 운용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ISO 2002를 통해서 간편해지니까. 그쵸?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정보 시스템 DW의 이용이 쉬워지고 간편하게 사용자가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네요.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민간 결제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RTGS의 시스템의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깔려보겠다. 여기서 분산 원장 기술은 리플사의 DLT, 즉 ISO 2002 심장에 꽂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한다. 리플 네트워크 DLT 기반을 쓰면 역시나 오차율 없이 확실하게 혁신적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RMG 그룹으로 들어간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래서 제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더 하나 확장판으로 말씀을 드리면 ISO 2002의 기구들에 RMG 그룹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RMG 그룹, 등록 관리 그룹 뿐만 아니라 표준 평가 그룹, 기술 지원 그룹, 등록 기관 등등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ISO 2002의 기구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장했고요. 등록 관리 그룹, 리플 네트워크가 포함된 등록 관리 그룹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봤던 영국의 실시간 총액 결제 중에서도 거액 결제 시스템이 칩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액 결제 시스템 참가 기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대량 이체할 때는 BACS, 실시간 이체할 때는 FPS, 현금 인출할 때는 링크, 수표 정산할 때는 CNC, 그리고 신용카드는 또 비자와 함께 손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각각의 이렇게 하나씩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역할이 부여되고 있구나. 그 중에서는 챕스는 거액 결제 시스템이구나. 링크는 ATM 네트워크 돈 뽑을 때 쓰는 거구나. 비자는 이런 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쓸 때 이럴 때 쓰여지는구나. CLS는 18개의 통화에 외화 거래를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구나. 시스템이구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요지는 무엇보다도 RMG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 RMG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우리 어제 R3를 통해서 DTCC 봤어요. 그쵸? 미국의 금융서비스 회사이면서 중앙증권거래소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DTCC가 들어간다. 모든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다 리플과 이미 손을 잡고 있고 ODL 기반으로 스위프트 2.0을 깔아놨으며 DLT 분산 원장 기술로 이미 스위프트 2.0을 깔아놨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퍼즐 한번 맞춰보고 가겠습니다. R3 보면서 R3와 코다는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즉 스텔라 루멘과 연결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XRP가 연결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런 부분에서 둘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역시나 이 DLT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스위프트 2.0의 기반을 다져놨구나. 그리고 어제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HQLAX라든지 푸날리트라든지 FNA라든지 이런 기관과 함께해서 레포 거래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은행끼리의 환거래 은행 채권 매매도 가능하게끔 됐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나 트바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R3가 코다 플랫폼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XRP가 리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리플과 같이 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XLM 스텔라 재단과 리플의 뿌리는 같다. 이런 부분에서 스텔라까지 나오면서 R3가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한 코다 프로젝트와 함께 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ISO 2002 메시징 표준으로 스위프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최첨단 시대에서 스위프트 2.0 다가오는 송금 시스템에 리플은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지 뭐라고요? 등록 관리 구성 목록에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고요. 다시 영어로도 볼게요.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즉 ISO 2002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 멤버 리스트에 리플 네트워크, 리플이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장하고 갈게요.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 RNG뿐만 아니라 SEG, TSG, RA 등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표준 평가 그룹의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액결제 시스템, 소액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 다국적 인프라에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이 CLS 은행이 있다더라.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LS 그룹 역시나 나오고 있죠.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한국어로 지역하면 연속 연결 결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뉴욕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CLS 은행을 주 법인으로 하는 특수 금융 인프라 그룹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사 소개, 글로벌 FX 생태계, 즉 다시 말해 이 Foreign Exchange, FX입니다. 외화 이동 시 스위프트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금융 특수 그룹이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주주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은행들이 모두 다 나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서양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 그럼 아시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은행도 있겠네요. 아시아 들어왔을 때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요지는 뭐다? ISO 2002로 들어간다. 이제 새로운 송금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ODL 시스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으로 작용이 될 것이며,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데는 ISO 2002 메시지 표준이 지원되는데, 리플사가 거기서 가장 의사결정력이 높은 RMG 그룹,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플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보셨을 때 리플에 대한 비전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에 좋아요가 많으면 어느 정도 공유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독자 선생님들께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말씀드리면서, 그렇기에 국경 간 결제 시스템도 그에 발맞춰서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리플의 ODL 시스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에서 XRP를 실질적인 수수료로 쓴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수료가 싸고 빠르고 블록체인 기술이라서 정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ISO 2002 메시지 표준으로 가는 부분에 RMG,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즉 등록 관리 그룹, 영향력 있는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은 굉장히 밝다. 정답은 타임 레버리지 해주심에 부탁을 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